안녕하세요, 시온쌤입니다. 오늘은 목각손 쇠구슬 물질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첫 톤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적당히 남겨주면서 이제 톤을 들어가고 있죠.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톤 대비에 대한 느낌을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좀 밝은 부분은 이제 하이라이트 면적을 좀 확실하게 남기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눌러서 좀 그 밝음과 어둠에 대한 대비차가 좀 큼직하게 날 수 있게 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옐로라이트랑 준블리언트를 좀 섞어주면은 좀 채도가 높은 그런 남색깔 얻을 수 있는데 그걸로 일단은 하이라이트 만들면서 덩어리 잡고 그 다음에 결 표현 좀 들어가 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번트 시엔나 섞어주면서 첫 톤이랑 좀 이어질 수 있을 덩어리를 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 톤 느낌을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때 주의할 점은 좀 꺾인 부분이 있어요, 목각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꺾여 있는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두각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칠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 관절 구조라든지 좀 요철 부분에 유의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톤을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번트 시엔나로 지금 보면 손에 대한 구조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묘사도 밝음까지 약간 따라 들어오는데 밝은 면적에서는 너무 어두운 묘사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덩어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비쳐있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좀 해줘야겠죠. 비쳐있는 거는 이제 5점 투시를 먹어서 좀 왜곡과 굴절이 좀 생기는 형상입니다. 반대편의 명암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번트 시엔나까지 진행한 다음에 이제는 레드 브라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둡다고 생각한 부분은 확실하게 눌러버리는 게 필요하고요. 선생님 보면은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애초에 칠을 안 해놔요. 왜냐면은 거길 좀 남겨놔야 내가 이만큼을 어둠으로 하겠다,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런 식으로 일정 면적 이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끔씩 너무 밝게만 칠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어두운 면적 칠할 곳이 없어지거든요. 반드시 선생님처럼 좀 어두운 면적을 이 정도로는 칠할 거다,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고 계획하고 칠하는 습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손은 이제 얼추 됐고, 뒤에 있는 손 같은 경우는 약간은 공간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옐로 라이트 같은 계열이 아니라 네이플스 옐로처럼 파스텔 계열을 좀 사용을 했고요. 약간은 좀 채도에 대한 느낌을 좀 빼려고 해요. 단, 얘 또한 주제부기 때문에 너무 톤을 빼기보다는 그냥 채도를 떨구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 그림의 무게감을 만들기에 좀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네이플스 옐로랑 엄버 브라운이랑 이제 번트 시엔나까지, 그래서 엄버 브라운이랑 번트 시엔나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손가락 부분 같은 경우는 빛을 제대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은 면적이 굉장히 많고, 저희 손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아예 등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완전 다 어둡게 들어올 거다, 그런 빛에 대한 계산을 확실하게 좀 하고 지금 채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기 접혀있는 손가락 같은 경우는 빛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좀 하이라이트의 양을 줄여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손바닥 부분은 바로 4번 톤 이상, 3번 톤 이상 이런 걸로 쭉쭉 칠해주면서 손가락 빛 받는 부분과 빛을 안 받는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가장 어둡다 싶은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반다이크 브라운을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구조와 구조 사이의 틈새들의 사이 어둠들을 좀 넣어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부분에도 저 두께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챙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체감을 좀 마저 만들어낸 거고,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이제 물질감을 진행할 건데, 일단 호라이즌 블루 담채로 전반적인 느낌을 만들고요. 물이 넓게 퍼질 때 저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밝게, 왜냐면 물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게 거의 화이트에 가깝게 만들어 주고요.
보통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외곽 부분에서 형태적인 재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 외곽 부분에서 집중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중앙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외곽에는 이제 물의 두께가 있는데 물에 이미 두께가 이제 둥글둥글하게 이제 모여있다 생각해가지고 좀 그 부분 위주로 계속 명도와 면들을 만들어줍니다. 보면은 이제 약간의 두께감이 보이는 거, 볼 수 있나요? 보이시죠? 네. 그다음 물 같은 경우는 방울방울들이 뭉쳐가지고 생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방울에 대한 명암들을 표현해준과 동시에 그게 이제 계속 자글자글 생기면서 물의 밀도를 만들어주죠. 여기 물 파장이 시작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왕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의 두께감이 있어요. 그 두께감을 보여주고 물 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빛을 받았다가 얻었다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게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제 어두움을 많이 넣게 되면 물에 대한 느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코발트 블루로 좀 얘에 대한 어둠의 라인들, 일단 어둠의 라인을 먼저 좀 잡아주고 있고요. 가장 어두워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의 면적들도 조금씩 잡아주면서 이제 물도 입체감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블루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호라이즌 블루를 칠해놓은 것 위에다가 쓰는 게 일단 좋아요.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은 좀 물의 느낌 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얄 블루랑 이제 블랙까지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이사이들에도 좀 꾹꾹 찍어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쇠고수 같은 경우는 쿨그레이 2번으로 한붓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반사광이 딱 보일 수 있게 진행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블랙을 섞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중간톤을 만들었죠. 중간톤은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소프트 블랙을 들어가서 어두운 면적을 확실하게 눌러버리는 게 시간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방울 만들어주고, 단상 같은 경우는 점점점 톤이 약해지면서 양 끝으로 저렇게 사선으로 빼주면 됩니다. 예, 이제 포스터 블랙으로 이제 주제 목각선 있죠? 여기 사이사이 블랙들 좀 찍어주면서 얘에 대한 확실한 마감 처리, 그 다음에 가장 어둠까지 들어와 주면서 그림을 좀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으로 딱 더 선명하게 그림이 보이게 되죠. 일단 뒤쪽에 있는 부분도 뒤이지만 어느 정도의 블랙 처리는 좀 들어와서 주제부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에도 이제 좀 전반적인 톤감을 보충해 둔 다음에 이제 닦아주죠. 닦아줄 때는 이제 이런 메인 하이라이트 남긴 부분 위주에 닦아주고, 그 다음 구가 가지고 있는 와이어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지구본 보면 위도와 척도가 있듯이 그 구조에 맞춰서 하이라이트들을 반복해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물방울 작은 것들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물을 그릴 때 가끔씩 물 줄기만 그리고 물 방울을 안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 같은 경우는 거기 끈적끈적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물파장이 굉장히 이제 팍 나오게 되면 물방울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그마한 물방울, 좀 커다란 물방울, 뭐 쇠구슬에 붙어있는 물방울, 목각선에 붙어있는 물방울 등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그림이 좀 디테일하고 좀 현실감 있는 물의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가끔 너무 단순하게 물을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걔에 대한 디테일한 느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이제 투명 구슬 하듯이 반사광 강하게 이렇게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면서 그림에 대한 완성도를 만들어주고 있죠. 보면 물줄기도 더 세부적인 물줄기들,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막 목각선에서 물이 막 흘러 떨어지는 느낌들, 뭐 그런 것까지 선과 점 요소를 잘 활용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작이 이제 나왔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 우리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